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3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39일차입니다. 오늘 놓아버린 304페이지. 중간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발제해요. 그쵸? 예요.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라고 동일시한다. 처음에는 나와 몸과 동일시합니다. 그쵸?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항복 기제를 계속 쓰면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진다. 그냥 몸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거지 나는 몸이 아니다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엄청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몸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놓아버림을 하면 뚜렷하게 놓아버림을 하는 거예요. 놓아버림을 하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나는 몸인데 이 생각과 내 몸과 이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놓아버리다 보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체는 내가 에너지니까 나의 에너지가 마음을 보고 의식이 마음을 보고 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어릴 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느낌과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 더 항복하고 신념을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항복하고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각한다. 뭔가 마음도 마음 안에 있는 감정도 그다음에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의식이다. 그렇죠? 의식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보는 거야. 내 몸이 마음이 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네. 내 마음은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러네. 이 내 마음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이나 몸과 감정,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든 그냥 동일하게 변함없는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밖에서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눈으로 보는 거, 사실인데,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거, 진짠데, 귀로 들리는 거, 진짠데,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 자꾸 놓아버림을 하고 내면에다 세심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어떤 그냥 변함없이 동일하게 있는 의식은 순수한 상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 보이는 거에 냄새 맡아지고 들리는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그대로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어, 자유의 상태가 되고 내면의 큰 나를 그러면은 발견한 것이다. 큰 나는 움직임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큰 나는 저도 그걸 뭐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냥 흔들림 없이 뭔가 변함 없이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근데 계속 놓아버리고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각성해서 놓아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 안에서 몸이 나인 줄 알고 공부하다 보면 아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또 따로 분리해서 보고 뭔가 마음이 하나일 때는 뭐 모르죠. 그냥 밖에 있는 것만 보여요. 이제 몸이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밖에서 보이는 거를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것만 보다가 공부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네.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도 더 벗어나야 되죠. 마음에서 더 벗어나서 의식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또한 모든 움직임, 그죠?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 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진다. 어떤 말 없는 자각이나 모든 것들이 내면에 완전히 그 의식 자체로 갔을 때는 그냥 평화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밝혀지는 것이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주 높은 상태라서 저도 경험을 이렇게 딱 인식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식이 몸이 하나다라고 할 때 또 못 느끼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보일 때, 아,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나하나 차원이 높아짐으로 해서 원래 있었는데 드러난 것인데 내가 이제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자각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세상 속에서 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엄청 높은 상태, 600이 넘어가는 상태죠.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로 내 안에 참나가 드러난 상태. 의식이 너무 엄청 높은 상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듣기만 해도 좋고, 읽기만 해도 좋고, 그렇죠? 그런 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이나 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진다. 깊은 내적인 평화만이 느껴진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놓아버림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는다. 항상 추구하고 있는데 없는 줄 아는데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외곽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내가 동일시한 거죠. 동일시하잖아. 근데 동일시하다가 이 의식 수업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몸이 내가 아닌, 또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알아지는 거야. 오, 그래? 처음엔 이해가 안 가요. 그쵸? 그러다가 점점 공부하면서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몸과 마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참 나. 그죠? 순수한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 가짜,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가짜다. 에고다. 라고 이제 알게 되면서 벗어나려고 자꾸 공부하는 거죠. 깨달으려고. 평화로운 내적인 상태에서. 그러길 바라는 거잖아요. 외부에 또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외부에 흔들리잖아요. 엄마 때문에 흔들리고, 아빠 때문에 흔들리고, 오빠 때문에, 동생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리됐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몸에서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100% 몸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몸으로 하는 일을 해요. 내가 몸이니까.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에너지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내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쪽으로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확장되기 위한. 그래서, 어,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걸 잘못했다가 몸, 몸, 몸이 하고 있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지금까지 이제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시간을 벗어나 있는 공간이라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스크린 상,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다. 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건 거예요. 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 움직이는 것도 있고,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체에 그냥 스크린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 스크린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유리일 때 스크린이 유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움직이는 거, 드라마가 막 보이는 거, 낙서가 되어져 있는 거, 그게 몸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식 자체다. 이거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감정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감정에 생각과 감정의 이유가 있고 그게 느낌으로 내려가서 안 좋은 느낌이 주로 많이 들죠. 그러면 사건이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내가 몸과 마음이 아닌 스크린과 깨끗한 유리가 유리가 본체인데 깨끗한 스크린이 본체인데 그 안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감정과 모든 것들은 가짜다라는 거야. 낙서되어 있는 거는 각자다. 근데 낙서되어 있어요. 왜 낙서가 되어 있냐면 내가 낙서가 조금씩 근원은 다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이제 과정들이 조금 다르죠. 과정이 달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지우려고. 낙서 그림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지우려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맞아요. 거부하는 거. 그래서, 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탯줄에서 영양 공급을 받다가 밖으로 나오면 걔가 달라지는 곳으로 또 나와서 바깥 세상에서 적응을 금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 먹는 줄 알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는 입으로 안 먹잖아요. 근데 야, 태어나면서 어떻게 입으로 먹는 거를 알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업을 또 가지고 오죠. 내가 전에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낙서를 다 지워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더 지우려고 나타납니다. 그쵸? 태어나요. 지우려고 태어나요. 거기에 맞는 환경에.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식에는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마음이 기억을 안 하려고 할 뿐인 거죠. 안 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할 뿐인데 이 기억을 한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나도 어릴 때 것들이 기억이 나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것을 지워야, 거기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것을 지워야 내 사건을 지우고 거기서 지우기 위해서는 찾아서 해석을 달리 해야 돼.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해석을 하고 느낌과 감정을 없애면 생각이 점점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편안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고요해지는 거, 평화로운 거, 그쪽으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스크린과 깨끗한 유리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을 내 안에 내가 그려져 있는 거, 그걸 지우는 거잖아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것이다. 목격하는 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하다. 어, 잠재력은 무한하다. 잠재력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자신의 원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난 장이 마련된다. 궁극의 깨달음의 장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야. 의식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우리는 예, 배우는 거예요. 원리에서 배우고 내가 놓고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탈바꿈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는 사랑과 안전을 바라는 기본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관계는 사랑과 안전을 바라는 기본적인 욕망과 있다. 사랑을 바라는 거고 나는 안전하기 위한 왜 내 몸과 인간관계는 내 몸이기 때문에 삶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살기 위해서 사랑을 바라고 안전을 바라는 게 기본적인 인간관계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곧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 화제로 이어진다. 내밀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화제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는 지극히 소중하다.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하게 소중하다. 감정을 해방시킬 때는 감정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감정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감정은 학습이. 어릴 때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화가 났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근데 어릴 때 느꼈던 감정, 3살 전에 느꼈던 감정이 학습이 돼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념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비슷한, 아니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건만 다를 뿐이에요. 사건만 다르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는 지극히 소중하다. 그래서 감정은 감정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감정은 반복이 돼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 목적은 남의 감정에 영향을 끼쳐서 남의 감정에 영향도 끼치고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결부된다. 이게 제일 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결부된 게 뭐예요? 처음에는 엄마, 처음에는 엄마, 그 다음에 남편, 결혼을 했으면 남편. 이게 옮겨가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옮겨가는 게 그 목적이 남의 감정을 영향을 끼쳐요. 잘해주면서 뭐야, 나한테 잘해줘야 돼. 욕망으로 만나죠. 그죠? 잘해주면서 잘해줘야 돼. 라는 욕망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도 끼치고 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일 크게 받는 게 엄마한테 받았다가,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갔잖아요. 부부간에 갔는데 감정에 영향을 주고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데 직접 결부한다. 마음속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과 안전을 추구하는 거, 바라는 거. 엄마가 어, 어릴 때 상처가 생기고 나서는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계속 감정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거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나는 버려질까 봐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버려지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잘 보이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든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습관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 때문에 어떤 습관들이 생겼는지 한번 잘 보시면 나의 이 습관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어릴 때 집안에서 있었던 오빠와 남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로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고 착한 척하는 딸이 되어야 되고 착한 척하는 딸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빠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일러줘야 되고 동생도 잘못한 거 있으면 일러줘가지고 엄마한테는 내가 관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막 오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룬다. 사랑과 안전을 바라는 거. 그게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적인 학습된 반응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해요.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외부에서 인간관계 하는데도 이 습관적인 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음, 선생님은 딱 아시죠? 몇 마디 얘기하시면. 근데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몇 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있겠구나.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겉에 보기는 괜찮아. 몸으로 보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찾아서 해결해야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는 흔한 감정 반응을 살펴보고 그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흔한 감정의 반응을 보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죠.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하지? 내가 왜 자부심으로 포장을 해서 안 그런 척하지? 결국 알잖아요. 자부심은 드러나잖아요. 자부심, 자존심 상하는 거, 화가 나는 감정이 있어.
화가 나. 그쵸? 화가 나면 그 화났을 때 그 목적이 또 있다는 거죠. 화를 낼 때도 목적이 있고 내가 화가 날 때 왜 화가 날까? 그쵸? 그런 것들 다 찾아봐야 되고 욕망, 바라는 마음, 사랑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바랬는지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화가 나고 또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운 거죠. 엄마한테 버려졌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버려질까 봐. 그래서 착한 척 해야 되고 말을 못하고 막 그래 버리면 사회생활 하면서 착한 척 한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어, 그냥 착한 척하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정확하게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알아보는 것, 진정한 목적을 알아보고 감정 반응은 감정적인 거는 사랑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200 이하에서 느끼는 에고잖아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욕망이다. 감정인 거죠. 그건 감정의 욕망. 그래서 사랑과 무관하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가 돼. 이거 600대의 상태예요. 그렇죠? 에너지 수치의 600대의 상태에서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선생님께서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눈이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600대 이상에 느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일체가 된 상태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아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감정이 아니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감정적인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감정이고 사랑은 전혀 진짜 본체의 그 순수한 사랑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원래 내 본체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해해서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랑으로 통하는 것은 대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있다라는 거가 사랑한다라고 막 하잖아요. 사랑으로 통하는 것은 대개 애착과 의존, 소유욕이다. 애착과 의존, 소유욕인데 아니 웃기는 게 너무 아니 우리 제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손녀딸하고 요새 그런다니까요. 누가 가자면 네, 뭐 다음에 또 가, 뭐 또, 잘 다녀오세요 하고 시키잖아요. 그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갈 때까지 사랑해 하는 거예요. 사랑해. 갈 때까지 안 저쪽에서 안 들리는데 벌써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안에서 얘기를 하는 집에서 얘기. 그러면 갈 때까지 사랑해, 사랑해. 아빠 다녀오세요 해놓고 너 사랑해 하고 사랑해 간단 말해 본다고요. 갈 때까지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를 몇 번을 하는지 내가 웃겨가지고 습관이 된 거예요. 얘가 뭐 사랑을 알겠어요. 근데 원래 사랑의 본체죠, 사실은. 본체 자체잖아요. 사랑 자체인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해,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습관적인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습관이 얘는 사랑해 하는 게 아주 편안한 우리는 왜 결혼해가지고 욕망이지만 남편한테 사랑해 하는 얘기가 참 그 낯간지럽고 왜 잘 되든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랑해 하면은 그래도 참 공부하면서 아 사랑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그냥 원래 본체인데 그쵸? 근데 본체라서 굳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본체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에 욕망이라서 그런가요? 말을 하는 게 이게 잘 안 됐다가 그래도 공부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아이가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이런 인간관계가 어떤 습관적인 어떤 감정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감정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또 막 화를 낸다든지 상대방을 억압시키기 위해서 큰일 났죠 지금 완전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죠
분노가, 두려움이 엄청, 그러니까 참, 정말 선생님이 열불을 내실만 해요. 그쵸? 투표 하나를 정말 잘해야 된다. 잘 모르고 나와 동일시하는 분노가 많은 사람을 해버리면 그냥 막 생각 없이 질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본체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뭐 일이 되게 많네요. 오늘 그거구나. 서울에 의식 수업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12월 21일, 22일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을 네, 화요일 날 9시에 입금입니다. 그래서 13일, 뭐 다음 주까지는 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딱 귀에 들어오는 분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오시겠습니다.